김민석 국무총리 아마 전망을 하기를 이분이 장기간 총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길어야 1년 정도 해서 지금의 이제 처음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면은 네. 새로운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비서실장을 시킬 정도로 중용을 했습니다. 이분 얘기도 네.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분도 다음 차기 후계 구도에 들어가는 선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사람의 후보자를 두고 차기 지도자를 고르고 있는 중이다. 지금 아주 처음부터 아주 잘 후계 구도까지 생각하면서 보는 인선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바로 이어갈게요. 지금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분이 네네. 지금 강훈식 의원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 강훈식 의원은 네. 찐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또 젊어요. 네네. 그죠? 73년생이고 하면 그래서 이걸 두고 한간에는 파격적인 인사다라는 얘기도 네네.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역시도 그냥 차기 지도자를 모색하는 그렇죠. 중에 하나다. 저분이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했을 정도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비서실장 1년 내지 2년 뒤에는 네. 장관 내지 국무총리까지 갈 수 있는 해서 차기 후보자로 다분히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대비해서 이재명 후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일은 없다라고 보고요. 후계 구도를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가장 위에 놓는 것이 김민석, 그다음에 강훈식 이런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아마 한 3명 내지 4명의 이제 후계자를 두고 경쟁을 시켜서 차기를 가져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강훈식 의원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저분이 이제 사람이에요? 충청도 아산 출신이고요. 벌써 네네. 3선 의원입니다. 그래. 굉장히 능력 있고 참신하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가신이나 측근 그룹이 아닌데도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은 아주 굉장히 지역구에서도 3선할 정도로 그 안에서는 좀 굉장히 덕망이 있군요. 능력 있고 덕망이 있다고 지금 그 안에서의 평가는 덕망이 맞습니다. 있다. 네. 차기 지금 대권 후보로까지 지금 올라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73년생입니다. 아. 누구를 보고 지금 저런 후보를 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앞날을 그렇게 내다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여러분 그거 거기까지?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네. 계속해서 50년대생 2명, 60년대생 2명, 네. 40년대생 2명 이렇게 네. 왔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죠. 60년대생 이제 윤석열이 1명 했고 네. 이번에도 60년대생인 네. 이재명이 하는 네네. 이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음번 그러네. 대통령은 70년대생일 수밖에 네네. 없다. 또 그런 게 그런 있구나. 법칙이 있죠. 이것도 이재명 씨는 후계자 구도에 대해 가지고 남들보다 굉장히 맞습니다. 큰 압박을 네.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재판에 연루되고 맞습니다. 협의에 연루된 네. 게 많잖아요. 네. 맞네. 그 결국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할 거고 다음에도 그러네. 반드시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척 노력할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리고 73년생을 픽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아까 이제 타카하시께서 말씀하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보답을 받으면 꼭 보답을 준다. 받은 만큼 저는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공선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저는 그게 받았을 때 그거를 그냥 내 입속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 진 빚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선행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공공선이고 그게 바로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 입속이 아니라 그게 우리 공공선으로 나타나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물론 전 대표가 물론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결국에는 그분이 받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공선을 이루려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 네. 부분은. 네.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도 많이 좌우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 네. 네. 그렇게 정리를. 공공의 선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공사 네. 구별이 안 되면 맞아요. 나라는 부패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구별 확실하게 해야죠. 맞아요. 그럼요.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생각 나는데 그때 예지다람쥐가 그 얘기 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맞았을 때 선생님 되고 싶어 했다고. 그렇죠. 이재명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예전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그 트위터에다 말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하도 맞고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크면은 선생님이 되어서 애들을 흠칫 이제 마음껏 때리고 싶었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그렇지. 하신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죠. 거기 딱 네네. 타임이 그게 딱 맞습니다. 맞는 것 그게 같아요. 그죠? 포인트죠. 네, 그게 네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우리 이 정치라는 것은 네. 감정과 이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걸 잘 맞아요. 조화시켜야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이성적으로만 가더라도 네. 세력이 안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 것처럼.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사람의 감성을 읽어주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가 네. 인간이 이성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예전에 플라톤도 얘기했잖아요. 마차가 있고 마부가 있고 그다음에 야생마가 있고 옆에 길잡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각형인 인재가 각광받는 게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게 아닐까 전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사진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네. 우리 그 권성동 싸대기 사진 한 번만 더 보지 말게요. 약간 분위기가 다운됐어. 나 지금 약간 충전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사진을 보니까 네네. 생각나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네.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식에 가는 길이었다, 아니면은 그날 이 승리 선언하러 밤에 나왔을 땐가, 네. 그, MBN 그 촬영 기자가 그 음. 김혜경 여사를 네. 이렇게 좀 거칠게 밀었나 봐요. 어. 그래가지고 MBN에서 사과 성명까지 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감히. 감히 그랬네. 네. 네. MBN은 어쨌든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어이구야, 그래서 첫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김혜경 아니라 누구라도 저렇게 밀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도 그런 댓글도 아니, 근데 달렸더라고요. 우리 작가님 레이더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이 걸려요. 제일 히트작이 그거잖아요. 윤중, 저는 준성녀 수사진. 저는 우리 그리고 작가님. 지금 제가 지금 첫 인선뿐만 아니라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네. 그러면은 오늘부터 바로 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어디 가서 사는 건가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로 다시 간다고 했죠. 그랬죠.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어디서요? 용산 용산 안가에서. 용산관저에서.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용산 관저는 들어가지 않겠다. 네.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공간을 쓰면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청와대를 다시 그 보수 수리를 해서 청와대로 가시겠다는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 진짜 기껏 나왔는데 그 욕을 들으면서 윤석열이 다 잘못했지만 정말 비상계엄은 잘못했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나온 거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또 그래서 청와대가 사람들한테 국민한테 돌려줘서 그 공원이 돼서 저는 그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굳이 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지 좀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용산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무덤 같다 했나? 뭐 그런 표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게 청와대를 가고 싶은데 밑밥을 깐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얘는 여기서 일을 했어? 이런 뉘앙스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청와대 직원들, 그러니까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원래 이제 상주하는 직원들도 네네. 용산 직원들. 뭐 네. 휴가를 또 많이 갔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직원들이 뭐 다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많이 그게- 없었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 정권에서 네. 물론 이거는 문재인 정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아, 그래요? 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갈 때는 그때도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래요? 이때는 2달 동안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 다 치우고 똑같이 필기도구 하나 안 남겨놓고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처음으로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그건 그냥 청와대 가고 싶으니까 밑밥을 깔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분은 뭐 하실 때마다 뭐 남 까고 시작하시는 거죠. 일단 디폴트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청와대로 들어가려는 의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뭐 국민들도 보니까 뭐 생각보다 많은 60몇 프로가 나옵니다. 네. 나도 깜짝 놀랐는데 청와대가 좋다고요? 그냥 청와대가 윤석열이 다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네.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투표율이 60%하고 20몇 프로 이래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뭐 출근 시간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통 체증이 되게 많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우리가 집을 하다못해 그냥 집을 이사 갔는데도 거기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 집이 싫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 생각해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왔던 게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도 불통과 오만과 고집의 상징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마음가짐이 네. 중요하지. 마음가짐 내가 볼 중요하죠. 때는 소통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술 먹으러 나온 거. 그런데 아, 그거 하긴 편하겠다. 나왔는 가장 아. 큰 이유는 이거죠. 제왕적 대통령. 그러니까 과거에 군림하던 박정희, 뭐 이런 전두환 이런 청와대가 주는 제왕적인 거.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가 윤석열 씨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온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하는 짓이 엉망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분 맞아요. 어. 처음에 한 그 행동들 보면요. 도어스태핑 하시고 용산으로 나오시고 다 취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본인이 본인을 몰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 성질이랑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어떤지 모르고 그런 걸 판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기업이요. 마케팅을 할 때 내가 제일 부족한 걸 홍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통이니까 이거 소통하는 이미지 보여주고 싶어 일단 나온 거야. 그렇죠. 저는 그렇게도 봤어요. 이제 맞아요. 얼마 안 가서 내가 가까이서 본 윤석열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분들의 누군가의 네. 양심 고백과 또는 책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얘기들. 어리석은 기행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니 진짜로 보면요. 주변에서 경험담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얘기가 1도 없어요. 다 막 불통이고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욕한다고 그러고 뭐 소리 지른다고 그러고 좋은 거 하나는 네. 들었어. 뭐 술 잘 먹는다고? 술 세대요. 아, 그러니까요. 음. 술은 그거 그러니까. 외에는 없어. 나도 들은 거 없어. 아, 술 진짜 세대요. 없어요. 예. 네. 60 넘은 사람이 술을 그렇게 매일 마시면 전두엽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 우리 기자님 친윤 떨거지들이 가장 큰 착오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5년 공무원입니다. 5년제 공무원이에요. 아니 그렇죠. 아, 그럼,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친윤 떨거지들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왕처럼. 왕당파처럼. 네. 저 그렇게 아,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되는 순간에 왕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요. 그래, 임명직,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시장처럼. 네. 그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이재명 씨도 착각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왕으로 떠받들기를 거부하고 직언을 했던 사람, 유일한 사람, 그 한동훈 당대표를 그렇죠. 거기서 또 쫓아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충성하지 않았냐고, 그렇죠. 너는 왜 왕처럼 떠받들어 모시지 않았냐고, 그렇죠. 네가 배신자라고. 음. 이게 친윤 떨거지들이 하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게 예. 하니까 지금 공직을 하사품처럼 여기면서 지금 저는 계엄에 옹호했던 게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네. 정치인은 그냥 국민 대신해서 일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일 뿐인데 군림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럼 국민을 위한 도구일 네. 뿐입니다. 도구일 지금 뿐인데. 민초 러버님께서 윤석열이를 왕처럼 떠받들었다 이런 글도 주셨고 지금 찌꾸라쟁이님께서는 대파 쳐들고 웃을 때부터 알아봤다. 아,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진짜 맞아요, 속상합니다. 진짜로. 진짜 어떻게 되찾은 정권인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 2일차다. 네, 요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